안녕하세요. 최기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소멸시효의 기산점, 즉 시작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988년 9월 4일에 A가 일을 하다가 감전돼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사고로 A가 흉요추 압박골절 및 상완골 간부가 골절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후 약 한 달 후에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때 흉추, 요추부 동통이 남아있음 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완골 간부 골절에 대해서는 특별한 후유증이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1990년 12월경에 갑자기 손에 이상감각이 나타나면서 지연마비 증세가 또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날에 1990년 12월 달에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 보니까 팔의 척골신경 손상에 따른 이상감각 그리고 마비에 후유증이 남은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여기서 척골신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윗팔에 상완신경이 있습니다. 이 상완신경이 내려가다가 요골신경과 척골신경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아래팔의 뼈는 이쪽 부분이 요골이고 이쪽 부분이 척골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갈라져 나온 말초신경 중 요골신경은 여기 요골을 통해서 손으로 가게 되고 척골신경은 여기 척골을 통해서 손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척골신경의 역할은 뭐냐? 손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또한 이 부위의 감각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척골신경이 손상이 되면 손의 움직임에 마비 증세가 오고 감각 저하, 즉 감각 이상의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A가 이날 이렇게 척골신경 손상으로 이상감각이나 마비의 후유증이 남는다는 것은 바로 사고 시에 상완골 간부가 골절이 되면서 동시에 척골 손상도 동반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진료를 받은 결과 척골신경이 손상되었다고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 피해자가 1992년 12월 12일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회사는 뭐라고 주장을 했겠어요? 사고는 88년 9월 4일 날에 발생했다. 이때부터 3년이면 이 정도가 되는데 A가 제기한 소송은 3년이 넘은 92년 12월이다. 그러면 이미 A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소멸이 되었고 그 후에 A가 제기한 소송은 청구권이 없는 자의 소송이므로 기각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이 시점부터 후유장애가 판명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했어요. 진행된다고 했기 때문에 1990년 12월을 기준으로 하면 A의 소송은 3년이 되기 이전인 92년 12월 12일에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적법하죠. 결론은 A는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결론입니다. 만약에 회사가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A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진행되던 소멸시효는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역산해서 3년인 이때 이 시점 사이에 어느 시점에 소멸시효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A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아직 3년이 경과되기 전이기 때문에 A의 소송은 적법하고 만약에 이때부터 그 이전인 즉 사고일로부터 이때까지 사이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면
이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A의 소송은 부적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일로부터 이 시점 사이에 어느 시점에 A가 척골신경 손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하면 A의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소송이 돼버려요.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결국 회사가 이 시점부터 이 시점 사이에 A가 척골신경 손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못했어요.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시점에 후유장애가 판명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 A의 소송은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완성되기 전에 제기된 것이므로 적법하다. 따라서 회사는 A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